지금 당장 미소를 지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저 붉은 차트는 시장의 붕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물 자산의 청산도 아니며 은이라는 귀금속의 가치가 사라지는 순간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의 트레이딩 역사상 가장 노골적이고 필사적이며 동시에 가장 서투른 시장 조작의 현장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규모의 베어트랩, 즉 하락을 가장한 함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급락하는 차트를 바라보며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리즘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 은행들은 여러분이 16,867달러라는 숫자를 보고 상승장이 끝났다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숏 스퀴즈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누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랠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붉은 캔들은 매도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행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의 이름으로 불러야 합니다. 과거 객장에서 딜러들이 소리를 지르며 주문을 넣던 시절, 우리는 이것을 테이프 칠하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스푸핑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수백만 온스의 은을 헐벗은 상태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불리언 은행들은 시장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거래량이 말라붙는 연휴 주말이나 선전의 산업 구매자들이 새해를 맞아 자리를 비운 시간, 그리고 서구의 트레이더들이 숙취에 시달리고 있는 새벽 시간을 노립니다. 유동성이 진공 상태가 되었을 때 그들은 엄청난 물량의 종이 매도 주문을 시장에 쏟아붓습니다. 1초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수천 개의 선물 계약이 시장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계약들은 진짜 은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광산에서 채굴되어 금고에 보관된 은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JP 모건이나 시티그룹의 책상에 앉은 트레이더가 허공에서 만들어낸 디지털 약속이자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가짜 공급으로 호가창을 홍수처럼 채워 가격을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절매를 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수천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돌파 매매를 시도하며 진입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절매 주문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밀어내림으로써 그들은 그 자동 매도 주문들을 강제로 터뜨립니다. 여러분의 컴퓨터는 고통을 멈추기 위해 자동으로 포지션을 매도하게 되고 그 반대편에서 그 물량을 받아먹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은행들입니다. 그들은 가격을 박살내서 여러분이 팔게 만들고 바닥에서 여러분의 계약을 헐값에 주워 담아 자신들의 헐벗은 매도 포지션을 청산합니다. 이것은 참을성 없는 자들에게서 조작하는 자들에게로 부가 이전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이 주장의 핵심을 반복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견지해온 근본적인 논제입니다. 은행들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은보다 더 많은 은을 팔았습니다. 코맥스 금고에 있는 실물은 1온스당 그에 대항해 거래되는 종이 청구권은 100온스에서 300온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귀금속 시장의 부분, 지급준비금 사기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폭포수처럼 떨어질 때 그것은 갑자기 은이 너무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은행들이 그 위험한 비율을 줄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짜 실물 부족 사태가 닥치기 전에 자신들의 매도 포지션을 닫기 위해 여러분을 시장에서 털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 폭락의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2026년 1월 3일 토요일입니다. 중국의 수출 금지 조치가 발효된 지 정확히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 수출을 금지했는데 은 가격이 폭락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급이 방금 차단되었는데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자유시장이었다면 가격은 즉시 30달러나 40달러로 갭 상승했을 것입니다. 가격이 내려갔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의 시장이 자유시장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가격 발견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비경제적 행위자가 있음을 증명합니다. 가격 움직임은
사실상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약세장의 그림을 그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실이 무서울 정도로 강세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부 장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쌓여가는 인출 요청을 보고 있으며 금고에서 반출되는 물량의 선적 통지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도할 금속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일한 선택이자 유일한 생존 전략은 종이 가격을 박살내어 여러분이 실물 인도를 받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이 나쁜 투자처처럼 보이게 만들어 여러분이 떠나서 비트코인이나 엔비디아 주식을 사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지루함으로 여러분을 굴복시키려 합니다. 그들은 공포로 여러분을 굴복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저 하락의 거래량을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린 차트를 자세히 보십시오. 거래량 폭증은 단 몇 분 만에 일어났습니다. 진짜 매도, 즉 상업적 매도는 며칠 혹은 몇 주에 걸쳐 일어납니다. 자신의 생산물을 파는 광산 기업은 가장 좋은 평균 가격을 받기 위해 천천히 팝니다. 오직 조작자만이 가장 나쁜 가격을 받기 위해 모든 것을 한 번에 팝니다. 왜 판매자가 자신의 자산 가격을 폭락시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들이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가격이 내려갈 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면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모킹건, 즉 결정적 증거입니다. 오늘 은을 팔고 있는 주체들은 은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을 빚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빚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자신들이 갚아야 할 빚을 할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밀려오는 파도를 막으려는 필사적이고 허우적거리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파도는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면 왜 이 가격에 실물 금속을 살 수 없는가? 지금 당장 지역 딜러에게 가보십시오. 온라인 불리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 폭락이 암시하는 현물 가격으로 실버 이글을 사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불가능할 것입니다. 프리미엄은 여전히 하늘 높이 치솟아 있습니다. 재고는 여전히 매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폭락이 오직 종이 매트릭스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가격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상하이의 화면에 뜬 붉은 캔들 때문에 자신의 실물 스택을 파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약한 손들은 씻겨나가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쓴 투기꾼들은 청산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작을 이해하는 강한 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팝콘을 먹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격을 박살낼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무덤을 조금 더 깊게 파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장 위협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은을 더 싸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값싼 은을 집어삼키기 위해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실체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단지 여러분과 저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업 거인들입니다. 그것은 주권 국가들입니다. 그들은 이 가격 하락을 보며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자신들이 스스로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산업 복합체의 일생일대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가들이 알고리즘으로 게임을 하는 동안 창문 밖의 세상은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지형은 그들의 발 아래에서 이동했고 경기장에는 새로운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코맥스 증거금이나 런던 고시 가격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선수 말입니다. 악마화되고 제재받고 고립되었지만 에너지 시장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선수입니다. 우리는 이 시장 아래에 형성되고 있는 바닥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카라카스에서 들려오는 뉴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뉴욕이 가격을 박살내는 동안 베네수엘라는 달러를 완전히 우회하는 다리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달러가 아닌 위안화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가 대중국 에너지 수출에서 미국 달러를 배제하는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서방의 은행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하여 중국 통화로 석유 무역을 결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의 규모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197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단 하나의 기둥 바로 페트로달러에 의존해 왔습니다. 거래는 단순했습니다. 세계는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를 사야 했고 이는 미국 통화에 대한 인위적이고 영구적인 수요를 창출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찍어내도 세계가 에너지를 사기 위해 달러를 보유해야만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없이 달러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기둥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확인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석유 수입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거인은 단 1달러의 미국 돈도 만지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방은행 카르텔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무역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면 그 달러들은 갈 곳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달러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국내 경제로 쏟아져 들어와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통화에 대한 역사적인 해지 수단은 무엇입니까? 종이 제국들이 불타오르는 동안 5,000년 동안 구매력을 보존해온 유일한 자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은행들이 은 가격을 73달러로 박살내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집에 불이 났는데 도둑 경보기를 끄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종이 숟가락으로 지정학적 쓰나미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중국, 그리고 러시아 간의 동맹은 사실상 원자재 가격 아래에 단단한 바닥을 깔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동양, 즉 브릭스 국가들은 원자재의 생산자입니다. 그들은 석유, 곡물, 구리, 그리고 은을 생산합니다. 반면 서양은 원자재의 소비자입니다. 중국과 베네수엘라가 낮은 원자재 가격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높은 가격을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산에 대해 더 많은 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소비하는 자원에 대해 진정한 가치를 지불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서방의 부를 빨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화면에 있는 73달러라는 가격이 거짓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척하려는 소비자, 즉 서방이 정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생산자, 즉 동양은 그 가격이 무의미해지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만약 베네수엘라가 위안화를 받고 석유를 팔고 중국이 그 위안화를 사용하여 자국 광산에서 은을 산다면 은의 미달러 가격은 의미 없는 숫자가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차익 거래는 단순히 도시 간의 가격 차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명 간의 가치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행들이 뚫을 수 없는 바닥을 만듭니다. 그들이 가격을 아래로 내리칠 때마다 그들은 사실상 달러를 폐위시키려는 국가들을 위해 은을 세일 판매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차트 위에 붉은 캔들을 보고 걱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들은 할인을 해준 JP 모건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석유를 사는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잉여 달러를 가져다가 억눌린 가격의 단단한 금속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자신들의 파괴를 스스로 보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네수엘라 커넥션은 은이 0으로 가는 것을 막는 거시적 지지선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가격이 폭락할 경우 매수자들이 겁을 먹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매수자들은 전략적입니다. 그들은 이념적입니다. 그들은 1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방 법정 화폐 시스템의 붕괴로부터 자신들을 격리하기 위해 은을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낮아질수록 실물 금속은 동양의 금고 속으로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것은 역설을 낳습니다. 은행들이 종이 가격을 더 많이 박살낼수록 시스템 내부의 물리적 스트레스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스퀴즈의 메커니즘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에게는 동기가 있습니다. 은행들이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거시적 바닥, 즉 페트로달러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조임 올가미를 단단히 쬐기 위해 정확히 48시간 전에 배치된 구체적인 전술 무기도 있습니다. 바로 아나콘다 스퀴즈입니다. 은행들이 차트를 조작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중국 정부는 조용히 역사상 가장 엄격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그들은 공급망 주위에 규제라는 뱀을 감았고 이제 막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지 조치를 들여다봅시다. 가짜 가격이 뭐라고 말하든 서방에서 구할 수 있는 실물은의 공급이 왜 0으로 떨어졌는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 스퀴즈는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폭발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은행들은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래를 중단하고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판을 다시 짰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한 것, 훨씬 더 싸우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아나콘다 전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나콘다가 먹잇감을 죽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한 번 물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생자의 가슴을 휘감습니다. 희생자가 숨을 내쉴 때마다 뱀은 아주 조금씩 더 단단히 조입니다. 뼈를 즉시 으스러뜨리지 않습니다. 그저 희생자가 다음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막을 뿐입니다. 그것은 느리고 체계적이며 피할 수 없는 질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1월 1일의 수출 금지 조치가 서구은 시장에 하고 있는 일입니다. 48시간 전을 기점으로 베이징 상무부의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은혜 자유 무역 시대는 끝났습니다. 과거에는 애플이나 테슬라가 1000만 온스의 은이 필요하면 장시성이나 허난성의 재련소에 전화를 걸어 주문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금속은 3일 안에 배에 실렸습니다. 매끄러웠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전화선은 끊어졌습니다. 새로운 규칙은 이중 용도 전략, 금속의 모든 선적에 대해 정부가 승인한 특정 수출 허가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중 용도에는 이제 고순도 은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은은 군사 유도 시스템과 에너지 전환 모두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 허가증을 사탕처럼 나눠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맥스 가격이 73달러라는 이유만으로 지정학적 경쟁자인 미국으로 가는 선적을 승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허가증은 거부되거나 행정 검토를 위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서방의 산업기계에 영양분을 공급하던 동맥이 꽉 잠겨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트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어제 가격이 즉시 폭발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나콘다에게 붙잡힌 먹잇감처럼 서방은 아직 폐에 약간의 공기가 남아 있습니다. 런던의 창고에는 아직 재고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12월에 선적되어 파이프라인을 타고 오던 금속들이 아직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들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립 라인에는 아직 공포가 닥치지 않았습니다. 은행들은 이 일시적인 공기 주머니를 이용해 종이 가격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장들이 여전히 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부족 현상은 없다. 금지 조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은을 팔아라.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기만입니다. 왜냐하면 폐 속의 공기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파이프라인은 비어가고 있습니다. 12월에 도착한 배들이 마지막 배들입니다. 그 재고가 소진되고 나면, 그리고 그것은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안에 일어날 일입니다. 다음 숨을 들이마시려 할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공포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 아나콘다가 조여옵니다. 여러분은 종이 신호와 물리적 현실 사이의 괴리를 직시해야 합니다. 화면에 뜬 붉은 캔들이라는 종이 신호는 은의 가치가 80달러에서 73달러로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공급은 풍부하고 수요는 약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물리적 현실은 세계 최대의 공급자인 중국이 방금 시장에서 퇴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전 세계 은의 대략 50%에서 60%를 재련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사우디아라비아가 내일 당장 모든 석유 수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한다면 유가가 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배럴당 500달러로 치솟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은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까? 시장이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떠나는 실물 금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종이 계약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은행들의 조작이 가진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격을 낮추면 낮출수록 아나콘다는 더 세게 조입니다. 만약은 가격이 온스당 200달러라면 아마도 아주 혹시라도 일부 중국 밀수업자들이 금속을 밖으로 빼내려고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중국 정부조차 이익을 위해 비축량 일부를 팔고 싶은 유혹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73달러라는 가격은 모욕입니다. 이 가격은 중국 재련소들에게 은을 더 많이 비축하라고 부추기는 꼴입니다. 그것은 서방이 이 자산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어라. 헐값에 넘기지 마라. 이 가격 하락은 중국 내부의 비축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따라서 가격을 박살냄으로써 은행들은 실제로 중국에서 금속이 단 하나도 나가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자신들에 대한 봉쇄 조치를 스스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공급망을 상대로 이 위험한 치킨 게임을 벌이는 동안 실제로 존재하기 위해 금속이 필요한 진짜 소비자들은 공포에 질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트를 보며 팔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텅 빈 하역장을 보며 생존을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산업 복합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매 대중이 겁을 먹고 포지션에서 쫓겨나는 동안 조용히, 하지만 필사적으로 이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침묵의 구매자들 말입니다. 우리는 실리콘밸리와 서울의 이사회실에서 고조되고 있는 패닉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격 하락을 걱정하는 동안 삼성은 공장의 불이 꺼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계의 패닉을 들여다봅시다. 기술 분야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이 패닉은 코맥스의 거래 화면 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RSI나 MACD 지표에서 이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대 기술 대기업들의 방음 처리된 비밀 회의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구매 부서에서, 대만의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 그리고 네바다의 기가 팩토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범한 소매 투자자들이 휴대폰의 붉은 캔들을 보며 하늘이 무너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산업계의 거물들은 똑같은 붉은 캔들을 보며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가격 폭락은 매도 신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구명줄입니다. 우리가 방금 논의한 아나콘다가 공급을 완전히 질식시키기 전에 공장을 계속 가동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재고를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